네, 안녕하세요. 네, 공당야구사 문동길입니다. 자, 오늘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는데 여러분들 시험 치르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라이브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설을 제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좀 전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이브로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스튜디오 찍은 강의는 지금 편집본을 받았는데 제가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딱 돼가지고 못 올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고 바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해설을 그걸로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채팅창을 설치해서 여러분들 반응들 좀 확인하면서 문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평상시보다 좀 느리게 하고 있어요, 말을. 네, 1.0배속이라 느리네요 하는데, 네. 그렇죠? 자, 우리 문단속 30일 쭉 해오셨는데 시험 딱 보고 나니까 이번 시험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이실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알 것 같아요. 일단 한국사랑 과목 자체가 시험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 결정적인 문제들, 그게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그런 과목이 되지만, 평상시의 경우에 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원래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출제가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우리가 공부한 사료, 공부한 선지, 이 안에서 모든 문제가 명확하게 빠르게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답을 고르고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우리가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 선지, 사료가 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이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 시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서 실수가 안 나오게 그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이 쉽던 어렵던 간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전에 한 달간의 문단속 기간, 그 기간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텐데, 그 기간 잘 맞춰서 잘 해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해와 별처럼, 그렇죠? 우리가 뒤에 사료 설명드릴 텐데, 삼국사기 사료는 3단계로 볼 수 있다. 그 마지막 3단계 쪽이 출제가 됐죠. 3단계 쪽이. 그래서 거칠고 졸렬하다, 해와 별처럼 빛나는 역사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왔었죠. 그렇죠? 네. 자, 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문제 하나씩 전체적인 총평하고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볼 때 근현대사 문제가 7문제였어요. 전근대사 13문제, 근현대사 7문제.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문제 쪽에서 개항기가 3문제, 일제강점기가 2문제, 현대사가 2문제. 근데 이제 개항기 쪽에서 좀 특이했던 거는, 아니 주제가 되게 많은데 대원군만 2문제를 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좀 평이하게 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듣고요. 그래서 근현대사 7문제, 그리고 문화사가 3문제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시험지를 딱 보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바로 이제 봤을 때 느끼게 할 만한 게 뭐냐면, 단답형 문제가 3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딱 써 있고, 보통은 선지를 그래도 좀 길게 주는데 그냥 단답형으로 딱 볼 수 있게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신 분들, 맞네요. 네.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 보죠. 그 정답률이 전체적으로요, 지금 회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휴대폰 중독 아니에요. 지금 요거 자료 보느냐고. 80% 이상이 16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6, 70%, 거기에 해당되는 게 4문제인데, 일단 6번 문제. 6번 문제는 기본 내용만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계소문 사료거든요. 이게 우리 하프 모의고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프 시즌 1에 7회 8번 문제 정확하게 일치되는 사료였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이건 몰랐다라는 것보다, 그거보다 여러분들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수를. 그래서 박지원, 박재가 순간 헷갈렸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몰라서 틀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지역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틀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을사조약인데, 을사조약은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을사조약은 우리가 총 3개 조항 볼 때 1, 2, 3조 모두를 기억하자. 그죠? 1조 동경의 외무성 경유. 그죠? 그 다음에 2조는 중개. 그 다음에 3조는 통감부를 설치할 때 통감은 오로지 외교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얘기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푸시면 됐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지금 힌트는 은역 있고요. 근데 은역만 따로 나오진 않았죠. 지금 보시면은 핵심 힌트가 영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의 사료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요게 출제가 한번 됐던 사료예요. 그래서 부여에 관련된 짜투리 특징을 얘기할 때 흰옷, 은역, 그 다음에 순장 얘기했었죠. 순장. 많을 때는 100여 명이나. 네, 그 중에 지금 흰색을 수상하면 흰옷 입었다라는 얘기고요. 부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가족 공동무덤 얘기인데 옥저고요. 읍군삼노 하면 왕이 읍군 어디? 옥저, 동해 둘 다죠. 그 다음에 마가우가 구가저가 나오는데 요게 정답이죠. 사출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별읍이 있다. 재정 분리를 보여준다. 어디? 사만이 되겠죠. 1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초기 국가 쪽은 추가 선지가 매년 출제가 됐는데 이번 지방직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 지금 사료 뭐죠? 사료?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쭉 보니까 쭉 내려가니까 구지가를 불렀고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왔는데 그중에 알이 6개, 그중에 캡틴이 누구다? 김수로다라는 거. 우리가 구지가 관련된 사료는 제가 두 가지 단계로 얘기했는데 먼저 첫 번째, 예전처럼 쉽게 낸다 그러면 가야 전체 문제예요. 쉽게 내면. 근데 지금 문제 스타일은 가야 전체 문제에서 한 단계 파고 들어와서 그중에 무슨 가야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가야냐라고 물었다면 금관가야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문제는 2단계가 아니라 1단계 문제가 되는 거죠. 1단계. 그죠? 그래서 2단계로 금관 대가야 비교하는 그 문제까지 우리는 대비하고 있었어야 된다 해서 그 부분들까지 기출선지들 쭉 봤을 거예요. 자, 그럼 선지 보겠습니다. 4번부터 볼게요. 정사 암회의는 백제죠. 중앙에는 태학. 지방에는 경당, 고구려죠. 그리고 박석김 로테이션 하면은 네, 이거는 신라가 되겠고 정답은 1번 되겠죠. 1번. 그렇죠? 그래서 가야 이전의 변환, 이들은 철이 되게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규격화된 철 하면은 그게 바로 덩이새고요. 덩이새. 네, 그걸 낭랑과 외 큐슈에 수출했었다라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런 게 이제 단답형 문제죠. 자, 고려시대 중서문화성, 중추원, 고위 관료들이 모였다.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재신과 추밀이 모였다라고 해서 제추회의라고 하죠. 그렇죠? 제추회의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그래서 이거는 식목도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내용도 보시면은 제도와 격식을 만들었다 해서 격식, 법제. 식목도감 외울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식자에 동그라미 치고 격식, 법제라고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써 있는데 건국 초부터 북진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발해는 누구한테 망했죠? 발해는 10세기 초반에 거란한테 망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란에 관련된 얘기고요. 지금 선지들 쭉 보면은 우리가 고려 같은 경우에는 외침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떠올려보면 처음에는 거란, 두 번째는 여진, 세 번째는 몽골, 그리고 공민왕 때 홍건적의 1, 2차. 그 다음에 공민왕 다음에 우왕 때 외구와의 주요 전투가 몰려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외 관계가 되게 잘 나온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거란 관련돼서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강조의 정변. 이거는 더 들어가면 거란 침입 가운데 몇 차냐 그러면 2차 키워드죠. 동북구성은 여진이고요. 그 다음에 다루가치는 감찰관인데 몽골. 그리고 쌍송총관부, 우리가 영토 3군데를 뺏겼다. 그 중에 핵심이 될 텐데 역시 몽골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2차 관련된 키워드가 거란 2차가 강조의 정변 구실로 쳐들어왔다. 그때 흥화진에서 양규가 활약했고 그 다음에 최종 합의 조건은 현종의 친조였었죠. 그렇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역시 단답형이죠. 보시면은 관직을 받은 자 5품 이하의 관직자 처음 임명 시에 동의권 행사한다. 서경권 나오죠. 그러면 서경권 하면 누구예요? 서경권 하면 양사 또는 대간, 사자들한 두 개의 기관. 그러면 사간원이랑 뭐죠? 사헌부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 기관들은 가볍게 볼게요. 교서관은 교서관이라 서적관행 인쇄 출판. 그 다음에 승정원이랑 승문헌은 비교해서 봐야 되죠. 승정원은 비서, 그죠? 그리고 승문헌은 외교문서 작성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요렇게 냈으면 좀 까다롭게 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정답은 1번에 바로 보이게 냈습니다. 그렇죠? 요거.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쉽게 나온 것 같아서 실수할까봐 천천히 풀었어요 라는 글이 있는데 맞아요. 그 쉽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절대. 그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풀지는 말고 우리가 보통 한국사 10분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분 조금 안쪽으로 해서 문제 틀리지 않게.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 확보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틀리지 실수하면 안 돼. 실수. 지금 같은 시험은. 자, 5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요거. 그가 왕에게 아랬다. 삼교는 소체 발과 같아서 우리 소체의 그 다리 있잖아요. 발. 그죠? 그런 것처럼 세 개가 다 중요한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못해서 그래서 밑에 엎드려 청하오니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도교를 띄우자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에서 다뤘고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다뤘던 사료예요. 요거 이번 시험에서 그나마 제일 까다로웠던 사료다라고 하면 요게 지금 딱 6번 요 사료예요. 요 사료. 네, 요거는 연계소문이죠. 연계소문은 도교를 띄우고 불교를 눌렀다. 왜냐하면 정변 이후에 귀족들을 함께 누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럼 연계소문 얘기고요. 당나라와의 동맹에 체결하면 김춘추, 천리장성 공사감독관 2번 맞죠? 그리고 살수대첩 하면은 우리 을지문덕이고, 그 다음에 남진정책 한성 점령하면 이건 장수왕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단독문제 인물 출제되면은 영유왕을 치고 보장왕을 안 친 연계소문 기억하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여러분들 좀 빠르지 않죠? 지금 해설. 네, 문제 그렇게 선지가 길지 않아서. 자, 7번 볼게요. 자, 가가 말하기를 아예 대놓고 써있네요. 세속에도 5개가 있으니 세속오개. 네, 세속오개 하면은 화랑도의 계율이고요. 이거 누구죠? 원광이죠. 원광. 진평왕 때 원광은 세속오개, 화랑도의 계율.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걸사표가 있죠. 수나라의 군대를 청하는 글. 그래서 수나라의 군대를 청하는 걸 걸사표를 받고 수나라가 안 그래도 공격하려고 했는데 병력을 늘렸다가 크게 깨진 게 612에서 뭐죠? 살수대첩이죠. 네, 자, 1심 원효. 화엄일심 법계 도하면은 이거는 의상. 그 다음에 3번 수의 군대를 청하는 걸 요게 걸사표죠.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는 고구려 A 공격에 대한 A-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바로 이어서 딱 1년 차이 나는데 612에서 뭐가 나온다? 살수대첩. 그리고 왕오 천축국전 하면은 이거는 틀렸죠. 해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네, 요거는 정답률이 60-70%대에 4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이거 틀린 분들 실수했을 거예요. 실수. 자, 볼게요. 가 나에 들어갈 이름 북학의 하면은 박지원, 박제가 둘 중에 누구냐? 박제가죠. 그죠? 청에 다녀왔다 박지원은 열하일기, 박제가는 북학의. 그럼 3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해동역사 하면은 시험에서는 늘 한 줄이죠. 중국, 일본의 자료를 참고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전체다라고 하는. 네. 자, 그래서 한치훈의 해동역사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네. 별도의 설명은 더 필요하지 않죠? 정답은 3번. 자, 요렇게 첫 번째 페이지 완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순서 문제, 가나다라. 원래 우리 일행직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나다라 잘 안 내는데 특이하게 좀 냈죠. 자, 요거 이거를 풀 때는 우리 고려 기본 표를 그리고 갈게요. 고려 시대는 시기 구분하면 총 몇 개 시기? 5개 시기. 제일 먼저 호족,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무신집권기 뒤에 40년이 대몽항쟁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 맞죠? 자, 그러면 정중부 이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무신정변이죠. 요거 1170 가예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다. 이건 최충원이죠. 충주성에서 몽골에 대비해서 싸웠다. 그러면 몽골이 쳐들어왔다. 몽골과 싸운다. 이건 언제예요? 몽골의 1차 침입, 최후. 그 이후란 얘기죠. 그죠? 그럼 둘의 순서를 볼 땐 누가 빠르다? 최충원이 빠른 거죠. 그리고 라번 보시면 이자겸의 난이 될 텐데 모순 1, 이자겸, 모순 2, 묘청. 그럼 제일 빠른 건 라죠, 라. 그래서 라, 이자겸, 그리고 무신정변, 가.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 보면은 둘 중에 뭐가 빠르다? 최충원, 그리고 몽골과의 침입은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다 해서 정답은 라가 나다. 정답은 3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순서 문제 나올 때는 모는 몇 년 이러지 말고 우리 기본 틀에다가 넣는 연습하자라고 했었죠. 네,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한치훈의 해독역사 네,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해독역사는 늘 한 줄이에요. 단독 나올 급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내다 보면은 저는 뭐 그 다음 단계로는 기전체인데 특이하게 본기 세가가 아니라 뭐 새의 기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 있다 봐요. 나중에는요. 지금 단계는 아니고요. 네, 요거. 자, 그래서 9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지역사인데 이 사료 지금 뭔가요? 이 사료. 이 사료는 훈요 10조죠. 훈요 10조에서 북진정책 얘기할 때 거라는 야만이다. 그리고 서경을 중시하라. 그래서 몇 일 동안 100일 동안 머물러라 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서경하면은 지역사 어디다? 평양이다라는 거. 평양. 우리 지역사 특강도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역사 특강도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한 1시간 반? 네, 그 정도로 인물사, 지역사 하나씩 올렸었죠. 자, 볼게요. 대장도감의 설치 제주대장경 하면은 이거는 최후가 강화도 가서니까 틀렸고 수선사는 다 시옷이에요. 수선사는 송광사, 송광산 길상사 어디? 순천. 그죠? 틀렸죠? 그리고 망이망소에는 정중무태인데 김교조 망 어디? 공주명학소 틀렸죠. 정답은 하나 남았네요. 4번이죠. 네, 정확하게 서경이다 위치를 몰라도요. 우리가 그림을 쭉 그릴 때 몽골 침입 그때 세 곳의 영토를 뺏겼다라고 할 때 자비령 이북, 동령부, 제주도, 탐라총관부. 그 제일 먼저 뺏긴 데가 쌍성총관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무렵이니까 중심지역 어디다? 서경이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소고에서 풀면 뭐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죠? 동령부 위치가 그 무렵이다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요거 의외로 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이거. 우리한테 되게 기본 내용이죠. 우리 그 삼국사기 사료 볼 때 제가 크게 3단계라고 했잖아요. 삼국사기는 역대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 쉽게 낼 때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신부식은 아래옵니다. 무슨 부식? 신부식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김부식. 그죠? 그리고 관찬이에요, 관찬. 그래서 왕께서는 이라고 하죠. 늙은 신에게 명하여 전하가 명령을 하셨다. 근데 신부식은 1단계. 늙은 신에게 명하여 2단계. 근데 지금은 3단계다. 그래서 예전의 기록 다 별로다. 거칠고 졸렬하다. 이 표현 그대로 기억하자. 거칠고 졸렬해서 내가 해와 별처럼 빛나는 블링블링한 역사서를 만들고자 한다 하면은 뭐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국사기는 기전체, 현존체고 역사기 승의식은 우리가 신라기 승의식. 그죠? 유교적 합리주의 이런 표현들 쭉 봤었죠. 자, 그러면 불교 중심 신화와 설화 삼국유사입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기전체. 네, 맞죠? 삼국사기 기전체 유교적 합리주의 맞고 그러면 단군 얘기 없죠. 왜요? 삼국 얘기인데 3번은 뭐에 해당되냐면 전체 통사라고 하죠. 그리고 단군부터 얘기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동국통감이 될 거예요. 조선 성종 때 최초의 관찬 통사.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흥왕의 명을 받아 이사부 나오면 흘리고 거칠부를 찾자. 이거 뭐죠? 국사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렇죠? 거칠 졸렬, 해와 별처럼 빛나는 역사서. 난도를 조금만 높이면 둘 중에 한 파트만 주거든요. 근데 다 줬어요. 여기는. 네. 자,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요거. 자, 신문학 문제인데 신문학을 출제할 때 만파식적은 사료로 몇 번 줬거든요. 단독 사료로. 근데 가문사는 사실 단독 사료 준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 문무왕이랑 아들 신문왕 얘기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죠? 돌아가실 때 그때 얘기를 바다의 용이 돼서 너를 지켜줄게. 아버지를 바다에 장례를 치러달라. 그래서 대왕암, 수직능이죠. 화장해서 뿌렸죠. 불교의 발달. 그런 다음에 아빠가 용 될지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죠? 은혜에 감사한다. 가문사. 그래서 문무왕이 가문사를 처음 창건했고 그리고 완성을 못했고 이 왕이 공사를 마무리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예요? 가문사죠. 그래서 가문사 문무왕 아들이다. 누구다? 신문왕이다. 자, 건어는 버풍왕. 그 다음에 이번에 국왕. 맞죠? 아버지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했다. 아들은 통일 완성한 아버지에 이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구주소경, 구서당 십정, 대학으로서 국학 이런 내용들. 중앙은 공장부 예작부 설치해서 14부 체제를 완성했다라는 거. 그렇죠?
정조는 성덕왕이고요. 그 다음에 진골 출신 최초하면 중대 시작하는 누구? 무열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죠. 원래 신라 중대 왕 이쪽은 무열, 문무, 신문, 성덕, 경덕. 근데 문제의 90% 정도는 누구? 신문왕에 집중되고 신문왕은 업적에 기역, 니은, 관료전의 지급, 노급의 폐지 순서까지 필요하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왕은 노론, 소론, 남인을 골고루 등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힌트 나오네요. 초계문신제. 그 다음에 규장과 검서관 얘기까지.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정조 관련돼서 창덕궁 후원 영상도 올렸었는데, 그죠? 그래서 초계문신제 나오고 규장과 검서관,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많이 했었죠. 누구죠? 정조죠. 자, 그러면 영조는 속속속, 속대전, 속오래의, 속병장도설. 근데 정조는 통통통. 통통통 뭐예요? 대전통편, 무예도보 통지, 신해통공. 특히나 신해통공은 문장 맞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까지. 그죠? 영조는 속속속, 정조는 통통통. 동학의 창시는 1860 철종이고요. 근데 최지우 처형은 64예요. 네,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최지우 처형은 대원군 때입니다. 대전 희흥통, 희흥대원군 흥선. 세 번째, 신해통공. 네, 맞죠? 문장이 너무 짧죠. 단답형이죠, 이런 게 다. 그죠? 홍경래의 나는 1811에서 누구 때죠? 순조 때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가 너무 친절했죠. 그렇죠? 문제가.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이 됐고 고종의 아버지 가가 실권을 장악했다. 더 안 봐도 되겠네요. 누구? 대원군. 경복궁 중건 얘기도 있고요. 원납전 얘기도 있고요. 당백전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나오는데 대한국 국제는 우리 대한제국 99년도 세트죠. 독립협회 해체 이후에 법규 교정소. 거기서 대한국 국제. 나는 황제다. 너도 황제니 우리는 대등이 뭐죠? 한청 통상조약까지. 99년 세트 틀렸고. 서원철폐 맞죠? 서원철폐에다가 모두 없앴다. 만동묘도 없앴죠. 우정국개국 축하연 갑신정변. 네, 틀렸고. 그 다음에 조선책략은 누가 갖고 왔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왔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가 지금 대원군인데요. 네, 14번. 근데 16번도 대원군이에요. 그래서 대원군을 특이하게 대내정책 하나, 대외정책 하나, 두 문제나 냈어요. 두 문제나. 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탑골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 시민들 얘기 쭉 하고, 네, 앞에는 그냥 3.1운동 얘기 쭉 하는 거고요. 조직적 정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힌트는 여기 있죠. 구미위원부죠. 임정이 처음에 만들어지고는 외교에 주력을 한다. 그래서 구미위원부, 파리위원부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고, 임정은 최근 시험 문제는 충칭기를 디테일하게 내는 쪽으로 왔었는데, 그죠? 그래서 올해 국가직에서도 그랬었죠, 문제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를 냈어요. 일단 1번 대동단결선언 또 나왔는데 너무 쉽게 나왔죠. 결국에 이거는 연도 묻고 사료도 한 번은 낼 겁니다. 이거. 융의가 삼보를 포기했다. 구한국 마지막, 신한국 최초다. 임정 만들겠다라는 첫 선언. 그죠? 임정보다 앞이죠. 국내랑 연결한다. 연통제 교통국 2번 맞죠? 그죠? 그래서 애국공채 팔고 정보도 빼오고 예산도 빼오고. 3번의 신흥무관학교는 경부신 이회영 해서 서간도 지역이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 가면은 신민회 쪽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 의열투쟁 나오는데 이거는 의열단이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통제, 교통국, 이륙양행, 백산상회 이런 게 전부 다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충칭기 많이 했는데 좀 아쉽죠. 그죠? 요거. 저도 아쉬워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좀 변별력을 좀 더 갖춘 문제를 내줬으면 좋은데 이번 시험은 포인트가 좀 빠르게 풀고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었던 한국사 시험이다.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자, 그래도 공부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옆에 휴대폰을 놓더니 광고줘라가 왜 뭐죠? 자, 15번의 정답은 2번. 개인정보가 유출됐나 봐요. 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역시 대원군 문제인데요. 이거는 두 문자 따면 되죠. 우리 대원군 집권기 대외정책 하면 두 문자 뭐예요? 병제병호 신, 척화비 건립, 병문안 정량, 신광어까지. 근데 병문안 정량, 신광어까지도 가볼 필요가 없죠. 병제, 병오, 신. 신광어, 광성보의 어제연. 요거 신미양요죠.
그럼 병제, 병오가 가능하겠죠. 그죠? 병인양요랑 오페르트 도골 찾으면 정답 3번이죠. 홍범 14조의 경우에는 갑오개혁 2차 시작할 때 94년도 12월 달에 시작할 때 발표하죠. 그리고 운용 사건은 강화도 조약 직전 75년도죠. 딱 1년 전. 1876 강화도 딱 1년 전. 그리고 이모군란은 82년도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16번.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네. 카톡 질문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경단결 때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막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카페로 부탁드릴게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읽고 답 안 해드리면 또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카톡은.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밑줄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920년대고요. 일본과 타협하자라는 자치운동. 우리 자치론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 누구죠? 광수. 무슨 광수? 타락광수.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는 너처럼 타협하지 않을 거야. 비타협론이 나오고요. 이 비타협론이 사회주의 세력과 합칠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쪽에서 발표하는 게 정오의 선언 얘기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27년도에 회장 이상제를 중심으로 한 뭐가 된다? 신간회가 되는 거죠. 자, 신간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7에서 31 민족유일당 최대 합법단체. 그리고 신간회는 최대 단체니까 만들어질 때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 배경이 60만 세, 그리고 조선민흥회,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근데 정우의 선언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그리고 신간회 문제 출제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쉽게 내면은 너무 쉽게 내면은 신민의 선지가 들어와요. 근데 일반적인 시험 문제는 신간회 활동을 묻는다. 그중에 대표 활동 2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 지원,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단 파견. 하지만 민중대회 개최는 못했다. 하지만 단천, 갑산, 지명 들어가는 운동들도 있고, 일본인의 조선인민 반대, 동척의 폐지 주장, 자매단체 근우회가 있지만 이들도 여성계 활동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정리를 쭉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물산장려랑 밀립대학은요? 아니에요. 왜요? 신간의 시험 문제는 결국에 존속기간의 문제인데 27에서 30일인데 20년대 초반은 다 틀린 거죠. 그죠?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 나오는데 이건 31에서 34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광주학생 항일운동, 진상조사 맞고 민중대회 개최하고자 했다. 하지는 못했죠. 그죠? 네, 하고자 한 건 맞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요거.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18번 볼게요. 18번. 자, 요것도 정답률이 그래도 낮은 축에 속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을사조약은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을사조약 원문사를 볼 때 1조, 2조, 3조 어느 거 줄지 모른다. 그래서 3개를 모두 다 봐야 된다. 1조,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2조, 중개. 그 다음에 3조는 통감부를 설치해야 돼. 통감은 오로지 통감을 2대, 통감은 전적으로 뭐만? 전적으로 외교만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료를 꼭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소노트에도 넣어놨죠. 그죠? 판소노트가 요약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 파트는 제가 항상 뭐라 하냐면 공부하시는 분량에 비해서 되게 잘 나오고요. 공부하는 분량에 비해서. 그리고 사료가 되게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개를 다 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3개를. 네, 그래서 동경의 외무성 경유, 중개, 통감을 설치해야 돼. 통감은 오로지 외교만. 근데 외교만 하다가 나중에 권한이 확대되는 게 그게 3차 신협약이 되는 거죠. 그죠? 신협약.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옳은 것은 총독부 설치, 이건 국권 피탈 이유고, 헤이그 특사 직후? 아니죠. 이게 을사인데 요거 이후에 헤이그 특사가 나오죠. 늘 제가 파란색으로 썼었죠. 그리고 방공령 얘기하는데 이거 방공령은 83년도의 조항이죠. 그죠? 사건은 89고 83 개정통상장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요게 맞죠. 정답은 4번이죠. 외교권 제한이 될 것이다. 네, 자, 거기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은 1, 2, 3조 모두 기억하자. 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3개국의 외무장관이 만났다. 해방되고 그해 겨울에 모스크바 3상회의. 이 회의에서 신탁 얘기 결정됐고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이걸 개최한다. 뭐죠? 미소공이 되겠죠. 1번.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네, 맞아요. 미소공이 1차 결렬 왜 됐죠? 참여단체 성격 문제. 미국은 모든 단체. 네, 소련은 좌파만. 그죠? 네, 1번 맞고요. 건준의 조직, 건준은 이미 앞에 있었죠. 이건 건준은 해방되는 그날인데요. 45년 8월 15일. 그 다음에 재헌헌법을 만들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죠. 그 다음에 UN 감시하에 총선거하면 이거 UN 총회죠. 그죠? 네, 그래서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고 북으로 못 올라가니까 소총회에서 그들이 접근 가능한 남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네. 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답형들이 많아서 해설이 이렇게 빠르진 않죠. 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요게 지금 국가직 시험이랑 같은 논점이죠. 그렇죠. 우리가 박정희 정부를 볼 때 어떻게 보자 그랬죠? 박정희 정부는 세 개로 쪼개자. 제일 먼저 군정기 61에서 63. 그리고 72년까지 30. 그리고 72년도에 유신 들어와서 79년까지 4공화국. 그죠? 근데 넘어갈 때 중간에 분기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7.4 남북 공동 퍼포먼스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유신 들어갔다. 그래서 국가직 논점은 유신헌법을 주고 나서 다음 시기라고 물은 다음에 7.4는 당연히 아니다. 왜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 유신 가는 거니까. 같은 논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4.19에서 언제까지? 4.19에서 유신헌법 발표 사이에. 그러면 바로 직전에 뭐예요? 7.4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 퍼포먼스 발표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는 것이다 하면은 정답은 2번이 바로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도가 같으니까 주의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천천히 생각하면 안 틀려요. 근데 시험장에서 제가 늘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실전의 그 순간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날 빠르게 풀다 보면 순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들, 여기 함정이야, 여기 함정이야, 그분들을 계속 주의해야지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 반민법은 너무 많이 했죠. 489에서 498. 재헌헌법,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 중에 하나.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UN 동시가입은 91년도 뭐죠? 6.2 핵 노태 정부 때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누구에 대한 저항?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죠. 서울의 봄 이후 계엄령을 전국 확대하자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을 했다라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직과 같은 논점이에요. 그래서 7.4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신헌법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네, 2배속 듣다가 들으니 너무 느려요. 그렇죠? 네, 평상시에 이거보다 빠른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수업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시험 분석하고 그 다음에 해설 한번 찍고 그 다음에 해설을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렇죠?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20문제 이렇게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했지만 한국사라는 과목의 특징을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계속 수립을 해야 돼요. 한국사는 공부하는 내용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분석한다.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뭐 이게 맞는지 본다. 선지들 긴 거 보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한국사는 공부한 사료,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 그 안에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투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면 시험장에서는 투입한 시간만큼 시간을 푸는 시간을 당일날 실전에서 제일 중요한 그 순간에 시험장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순간에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시간을 아끼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목이에요. 특징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약간 평이했지만 이런 시험은 얘기 드렸지만 시간을 줄이고 절대 실수하면 안 되고 비교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결국에는 5과목을 다 잘 봐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쭉 하면서 사실 작년에 살짝 시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D-30일에서 30일 커리큘럼 짜드리고 그리고 저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뭐 한 7시, 7시 반 정도? 사실은 저는 한 6시 반이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6시 반에 괜히 그 휴대폰에 알림 해놓으신 분들이 괜히 그것 때문에 일어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7시 반쯤에 보통 올리는데 올리고 댓글들 보면서 뭔가 되게 저도 이렇게 함께 뭘 되게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다.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다. 그걸 다 극복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제가 매일 빠지지 않고 이제 올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저도 네.
그렇죠? 문단속 행복해져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도 좋은 분들 많아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네. 저도 약간 수고를 조금 했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말 마무리하고 일단 주말은 요 해설 강의 듣고 그 뒤에 연결된 해설 강의 있으니까 그거 듣고 좀 푹 쉬세요. 푹.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